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어제 그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돼서 출근 못하는 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짜장면 사드시라고 잘근 짜장면 씹어 드시는 날로 보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강진구 우리 경향신문 선배랑 저녁에 만나서 같이 단무지까지 와자자작 윤석열이라 생각하고 맛있게 씹어 먹었네요. 짜장면을 원래 후루룩 짭짭 먹어야 되는데 어제는 그냥 꼭꼭 씹어서 잘근잘근 저의 어금니로 잘 갈아서 먹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통쾌하든지. 자, 그렇게 짜장데이로 하루 저는 보냈는데 여러분 어떻게 식사들 하셨나요? 강진구 선배랑은 그렇게 만나가지고 어제 마침 그 열린공감 TV에서 같이 언론을 주제로 또 이야기도 했는데 혹시 생방 지켜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참. 그나마 우리가 4월 총선 승리 이후로 처음으로 뭐랄까 좀 마음 편하게 조금 호탕하게 출근길에 나섰던 그런 하루의 안이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열린공감 TV 가서 이제 녹화 이제 출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는데 아무튼 참 오랜만에 추미애 장관 덕에 속이 뻥 뚫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열린공감 TV 취재진하고 제가 어제 만났어요. 강진구 기자랑.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서로 같이 연대해서 이런저런 취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진짜 취재 혼자 하느라 많이 외로웠는데, 후배나 이제 동료 기자 뽑으려고 하지만 제가 아직 가진 돈이 없고, 여러분이 물론 많이 도와주시지만, 아직은 좀 여력이 안 돼서 사무실 하나 유지하는 것도 근근히 하는데, 되게 힘들었었어요. 사실. 이런저런 제가 취재 아이템이 너무 많아가지고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아이고. 근데 어쨌든 열린공감 TV가 지금 제작진 따로 이제 기자, PD 뭐 이런저런 좀 채용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분들 좀 이렇게 같이 채용이 되면 제가 좀 연대해서 함께 알려줄 수 있는 부분 이제 좀 알려주기도 하고 제가 도움도 받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제가 존경하는 강진구 선배랑도 여러 가지로 좀 제가 어깨 너머로 일하시는 모습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되네요.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니까 허재영 기자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자, 하루 웃었는데 그새 또 온갖 스트레스들이 또 쏟아진 하루였기도 해요. 어제는 뭐냐, 특히 언론들 이번에 그 윤석열이 출근 못한 거 넣고 달려 들어가지고 온갖 언론들이 추미애 장관 헐뜯기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도 이제 거기에 기대서 또 막 지랄 발광하고 있고요. 제가 검란이 아니고 검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검찰의 지랄 발광. 이런 검날 사세 하나하나 제가 논리적으로 반박을 오늘 해드리려고 방송을 또 켰는데, 혹시 동네에서 이 윤석열 관련 문제 이상한 얘기 막 하시는 분들 있거든. 오늘 허재영 기자가 설명드리는 거 논리 잘 기억하고 계셔서 그분들에게 낚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실게요. 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 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허재영 기자의 뉴스 백브리핑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좀 화나게 했던 언론의 보도. 자, 이거 좀 짚어드릴게요. 25일 날. 일단 경향신문이 일단 좀 문제예요. 경향신문이. 어제 가장 먼저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로 이거를 냈어요. 뭐냐. 경향신문이 그 문건 그 작성자, 판사 사찰 문건, 이게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건을 도대체 누가 작성해갖고 윤석열에게 보고했느냐. 우리 이제 그게 이제 궁금했는데, 커밍아웃 했어. 누구냐면,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지금 부장검사로 있는 사람이 자기가 내부 검찰 통신망에 직접 올려가지고, 내가 작성자입니다. 이러면서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경향신문이 낮에 한 오후 한 1시쯤에 이거를 단독이랍시고 그대로 받아 적어가지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뭐 핵심은 이거예요. 뭐 이게 일상적으로 늘 해오던 그 재판부 어떤 이제 관련 정보 수집이었다. 이런 것들을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이제 과거에 근무했었는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이제 예전에 그 범죄정보과 이런 거랑 비슷했던 곳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이름만 바뀌어갖고 수사정보정책관실 이렇게 이름이 지금은 바뀌어 있는데, 여기서 뭐 이제 그 범죄 수사나 공소 유지 등 검찰 업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했는데, 그냥 일상적인 거였다. 어떤 판사 콕 집어가지고 뭐 그렇게 한 거 아니었다. 어떻게 이런 게 감찰 사유가 될 수 있냐?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요거를 경향신문이 아무튼 어제자 사설에서도 이거 좀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설을 썼는데, 자기들 이제 사설에 이제 입맛에 맞는 커밍아웃 검사가 나왔으니까 이걸 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참, 근데 성상욱 씨, 이거를 아니 경향신문 같은 언론사면 이 성상욱 씨가 하는 얘기가 이게 뭐랄까 논리적으로 맞는지 검증을 하는데 바빠야지 이거를 그렇게 아무 무비판적으로 보도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 경향신문은 또 사설을 제가 새벽에 살펴보니까 이렇게 또 써놨어요. 검찰총장 직무정지, 대통령이 국민에게 답할 때다. 이러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죠? 사실상 추미애 장관을 이제 침묵으로써 편을 들어주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막 뭐라고 하고 있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밝혀라란 단어가 하나도 없어. 사설 속에. 그냥 다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래. 이런 식으로 경향신문이 쓰고 있어요. 그나마 한겨레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설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라. 뭐가 됐든. 이런 취지로 사설을 쓰고 있는데, 경향신문은 완전 맛이 갔네요. 특히 법조 기사는 완전 쓰레기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들. 제가 내내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무튼 그 고양지청 이 성상욱 부장검사가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서 그래 네가 썼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이 언론들이 이걸 다 무비판적으로 그냥 다 받아 적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한국일보 기자가 제일 악랄했던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본 거 중에 안아람 기자인데, 얘는 심지어 이 커밍아웃 검사, 이 성상욱 검사의 얘기를 이렇게 전달했어요. 경향신문보다 훨씬 심해. 문장이 뭐냐면 보세요. 기사 리드만 읽어드릴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직무정지 조치를 취하면서 거론했던 재판부 불법 사찰 혐의의 사실관계가 상당히 잘못 구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공개됐다. 사찰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도 나온다. 어쩌고저쩌고. 와. 그러면서 근거가 뭐냐? 그냥 성상욱 이 검사가 내부 게시판에 쓴 글 이게 땡이야. 자기 취재는 없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쓸 수 있지? 아니, 그래. 경향신문처럼 사실 이게 내부 검찰 통신망에 글이 올라왔으니까 보도 가치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다만 이걸 이제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보도를 안 해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하는 건데, 어쨌든 경향신문은 그래도 건조하게 기사는 썼어요. 다만 한국일보는 이렇게 기자가 이 성상욱 검사한테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예, 추미애 장관이 뭔가 좀 엉터리로 발표한 정황이 공개됐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어요. 문장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무슨 정황이 확인됐다, 뭐 정황이 공개됐다, 이런 거는 기자 스스로가 취재를 해서 근거를 밝혔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지. 그냥 이 성상욱 부장검사가 뭐 반박에 나섰다라든지 이런 정도로 단어를 써야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한국일보? 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지금 검찰이 지금 이거 대검이 압수수색하고 있잖아요. 예. 이 당시에 이제 문건 작성했던, 예, 그 수사정보정책관실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은 물론이고 이 성상욱 부장검사도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문건 작성자잖아요. 범죄 공모자일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언론은 무슨 태도를 취해야 되겠어요? 이 범죄 공모자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기사를 써야지. 단어 하나하나 조심하면서. 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성 부장검사 이 사람은 그냥 뭐 다 오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니, 이 범죄 공모 혐의자가 오해라고 주장하면 기자는 그냥 오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참. 옛날에 그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그 사건, 그 법원에서 있었을 때, 여러분, 그때 임종원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대법원장도 처음에는 펄쩍 뛰었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한겨레 법조팀에 있었을 때 제가 직접 취재했으니까 이건 제가 뭐 자세히 아는 건데, 당시에 이탄희 판사가 수원지법에 있었을 때 이거를 이제 폭로를 했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보통 기자는 이제 그런 폭로가 나오면 이 폭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양승태나 임종헌을 겨냥해서 취재에 나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탄희 판사 집무실 앞에까지 찾아가가지고 뻗치게 해가면서 한번 좀 만나볼까 하고, 문자 보내고 막 그러는데 이탄희 판사 못 만나고 진짜 막 힘들어하면서 취재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보통 이렇게 취재를 해서 국정농단 사건을 밝혀내야 되는 게 이제 기자의 사명감이죠. 그런데 이 한국일보 기자는 어떻게 거꾸로 돼가지고 성상욱 그 의정부지검 그 부장검사 글 하나 올라왔다고 해서 성상욱 검사의 얘기대로라면 뭐 추미애 장관이 상당히 이상한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너 기자의 정신이 왜 거기에 머물러 있냐? 한국일보 안아람 기자. 일단 성상욱 검사도 어쨌든 커밍아웃은 고맙지만 당신도 문건 작성자이기 때문에 당신도 곧 직무 배제부터 일단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판사 사찰 혐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세요. 양승태, 임종원 이 사람들도 처음엔 펄쩍 뛰었지만 그게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1년 이상 걸렸어요. 예, 그 사법 국정농단 밝혀지기까지. 응? 한국일보 안아람 기자 1년간 이 검사들이랑은 거리두기 하면서 취재하세요.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대검이 지금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그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그렇게 급하게 내줄 정도면은 이 범죄 혐의가 상당한 것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겁니다. 그 범죄 공모 혐의자가 쓴 글만 갖고 춤추지 마세요. 그리고 법무부도 바로 반박을 했어요. 그 경향신문이랑 막 이런 보도 나오니까 판사의 무슨 뭐 그 뭐죠? 이게 공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만 수집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은 어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판사들의 개인 정보들도 들어있다. 뭐 자세하게 뭐 이제 감찰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렇게 바로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말도 기자는 거리두기 해야죠. 그리고 동시에 그죠? 이 윤석열이나 성상욱 검사 이런 사람의 말도 거리두기 하면서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예, 그렇게 파헤치면서 보도를 해야죠. 그리고 JTBC도 이번에 좀 문제가 좀 있어요. JTBC가
지금 왜 그 이제 윤석열이 홍석현 회장 지금 만난 거 요것도 지금 부적절했다 이러면서 지금 징계 사유 감찰 이제 징계위 회부 사유가 되어 있죠. 그래서 JTBC가 이제 보도를 이제 뭐라고 했냐? 윤석열 총장이랑 이제 홍석현 회장을 만난 것 자체를 부인하진 않는 것 같아요. JTBC가. 그런데 문제는 그 홍석현 회장이 2018년 11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당시 이제 윤석열 씨를 만났을 때는 그 왜 변희재 씨가 왜 JTBC가 태블릿 PC 보도 관련 이게 가짜 뉴스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변희재 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 뭐 이런 걸로 이제 밝혀져 가지고 이제 형사처벌 받고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이런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태블릿 PC 관련한 변희재의 주장이 다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된 이후에 예?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그 홍석현 회장이랑 만났기 때문에 그거는 수사가 다 끝난 이후에 만난 거라 문제 없다. 홍석현 회장이 만난 게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어제 열린공감TV에서 강진구 선배도 잘 짚어주셨지만 검찰의 업무라는 건요. 수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판 업무도 같이 하잖아요. 그죠? 공판부가 따로 있어요. 수사 부서가 따로 있고. 그러면은 이 변희재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JTBC 태블릿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수사가 끝났더라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면 검찰의 업무는 계속되는 겁니다. 예, 윤석열 지검장이 그 공판까지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지검장은 이런 언론 사주를 만나면 안 돼요. 홍석현 회장을. 근데 뭐 문제가 없어요. JTBC.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되죠. JTBC. 예. 일단 뭐 여러 가지로 JTBC가 뭐 완전히 뭐 엉망진창으로 과거에 뭐 종편처럼 변했다. 뭐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어떤 신뢰도 잃는 보도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면 이제 시청자들 다 떠납니다. 긴장하세요. 자, 그리고 검찰의 논리 좀 몇 가지 좀 반박하고 오늘 방송을 마칠게요. 지금 검찰이 집단적으로 글을 올리면서 지금 추미애 장관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지랄 발광들을 하고 있어요. 그걸 또 막 기자들이 막 중계하고 있는데 평검사들, 예. 평검사들,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들이라든지 뭐 대검찰청 소속 뭐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온갖 뭐 자기들끼리 뜻맞는 사람끼리 하긴 뭐 뜻맞는 사람들이 뭐 지네들 뭐 다 조직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에 나서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을 기자들이 다 중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보도되면 안 됩니다. 제가 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검찰들의 논리. 공판 대응을 위해서 검찰이 판사 성향이나 정보를 수집하는 게 정상적인 업무였다, 과거처럼. 그렇게 지금 검찰이 일부 검사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사법부가 만약에 공판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그 특정 검사나 피고인 등의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대법원장 등과 공유했다고 칩시다. 그럼 대법원장이 그걸 또 그 재판부에 내려보내고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업무로 보입니까? 아니 당연히 아니 대법원이 왜 그런 걸 수집하냐 이런 물음부터 나오죠. 왜 일선 검사들의 그런 걸 왜 수집해? 응?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그 법원 개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왜 범죄 정보 수집하는 부서에서 판사 정보를 수집해? 그럼 판사가 그런 거 수집하기 시작하면 판사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자기가 이렇게 사찰당하고 있고 혹이라도 무슨 범죄 정보 혐의 뭐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이런 게 불안하다 그러면은 검찰 눈치 보여 가지고 판사 그죠? 제대로 재판하겠습니까? 그런 거 압박하는 효과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당연히 이제 그런 보고를 받았다면 이런 정보 수집하는 건 검찰 개혁에 방해되니까 당장 중지하라고 했었어야 그게 정상적인 업무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과는 안 맞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지시했어야지. 근데 이걸 공판 뭐야 그 반부패부 뭐 여기다 거기 한동훈이 있었죠 거기에 거기다 내려보내 가지고 이거 활용하라고 다시 보내주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또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이게 검찰이요, 국민의 일반 법감정과는 얼마나 다른 별세계에 있는지 이런 논리들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윤석열 씨, 그만 나가세요. 그냥 나가서 본인 소신대로 검찰 정치하세요. 왜 우리가 준 세금 갖고 이런 행동하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 그 검사들이 이래요. 지금 그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거, 이게 말이 되냐? 에?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아니 여러분, 아니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도록 방해한 게 누군데?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관계 확인하겠다고 법무부에서 이제 감찰에 좀 협조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거 못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심지어 국회에 나와가지고 국민 앞에서 언론사주 만났냐 물어보는 것도 확인 못한다 그러고, 그러면은 법무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뭐 언제까지 인내하면서, 에? 윤석열 총장이 사실관계 확인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데, 법무부 감찰에도 응하지도 않고 국회에서 답변도 안 하고, 그 사실관계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이 시점이 유감이란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도 답답하다고. 근데 사실관계 확인을 협조를 안 하는 걸 어쩌라고. 하여튼 검사들 그래요. 혹여라도 이런 이제 검사들의 논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있으면, 네, 허재한 기자의 논리적 반박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분들에게 낚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사안 여러분 이렇게 좀 몇 가지 좀 가지치기해서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좀 관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판사 사찰 문제 관련해서 첫 번째로 판사 사찰이 한 명에게 그쳤는가? 그러니까 조국 관련 재판부. 지금 검사들이 커밍아웃 했잖아요. 이거 일상적으로 하던 일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한두 명이 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이게 판사 사찰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벌어졌는지 이거가 일단 또 밝혀져야 되고요. 두 번째, 검사들 주장대로 정말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 게 맞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법률신문 있잖아요. 예. 그 이제 판검사 변호사들 관련 이제 정보들 계속 이렇게 그 생산하는 그런 법률신문 있어요. 거기서 이제 법조인 정보 같은 거 계속 이제 생산하거든요. 거기에 등재된 어떤 법조인 정보 정도만 수집해서 공유했다면 별 문제가 없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이상의 정보를 수집한 것 같잖아요. 에? 판사가 뭐 어떤 그 뭐 그죠? 무슨 좌파 성향의 무슨 뭐 연구에 들어있었다는 둥 어쨌다는 둥. 응?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 게 맞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 윤석열 총장은 과연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디까지 개입했고, 아니면 지시를 했는지 여부, 예? 방관을 했다면 어떻게 방관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더 밝혀져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쵸, 윤석열이 이 정보를 반부패부에 내려다 보냈다고 하는데 그 평검사들이 이 정보를 과연 어디다가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돼야 됩니다. 압수수색을 이번에 했다 그러는데 뭐가 좀 하여튼 수사의 단서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과연 그 공판 대응에만 참조했을까? 그렇지 않은 정황이 좀 보이는 게, 민중의 소리가 어제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 판사 사찰 보고서 작성 전후로,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이죠. 그 이후 전후로 조국 사건 다룬 재판부가 좌파 성향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줄줄이 나왔었다라고 언론 보도들을 좀 찾아가지고 그렇게 좀 보도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1월 6일 날 모 경제지가 조국 가족비리 재판장은 진보 성향 우리법 연구회 출신, 뭐 이런 식의 단독 기사를 내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2월 달에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 이런 데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요런 거 고발 사건 공소장, 이런 거 열람 등사 신청을 재판부가 거부했다, 요런 거 계속 막 주장을 하고, 그리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해서 이제 판사를 맡았던 송인건 부장판사, 이런 사람들도 과거 어떤 성향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 막 보도하면서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이제 송인권 부장판사의 성향이 이렇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 보도들이 쏟아졌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근데 이런 것들의 소스가 그죠? 검찰에서 나온 거 아니냐. 충분히 의심할 수 있죠. 반부패부 평검사들 휴대폰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한 4가지 정도를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앞으로 이제 압수수색도 하고 또 감찰 결과에서도 좀 나오고 할 텐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윤석열로 끝날지 아니면 기타 뭐 한동훈 등등등등, 응? 그리고 아까 그 커밍아웃한 검사 송상욱 의정부지검 검사 이런 사람들 싹 다 소환 조사해야 됩니다. 자, 지금 뭐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지금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의 눈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보도들이 좀 있어 보여가지고 좀 급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당분간은 좀 비상체제로 추미애 장관 방어 모드로 우리가 열심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긴장하면서 뉴스를 보고 퍼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다시 또 건강한 목소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늘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